안녕하세요. 박세은 강사입니다. 오늘은 전래동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구수하고 감칠맛 나는 전래동화 시리즈들은 계속해서 큰 사랑을 받아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읽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우린 어떤 고민 탓에 망설이게 되는 걸까요? 자, 고민 첫 번째.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 글밥이 많아 나중에 읽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렵다. 이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일까요? 명작이나 전래 등은 스토리 라인이 강한 책으로 아이들은 어렵다, 쉽다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다? 없다로 반응해요. 어렵고 쉽고의 판단 기준은 엄마의 기준입니다. 어차피 유아는 책을 못 읽기 때문에 글밥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재미가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입장이 아닌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두 번째예요. 그래도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나요? 제가 그러면 어머니께 여쭤봐요. 인격이나 인품이 형성되는 시기는 뇌의 어느 부분에 불이 들어오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참호세 시기에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역할을 합니다. 진단검사 KDS에 상담을 할 때 정서성, 준법성, 도덕성이 떨어질 때 맞춤 큐레이션 팁을 보면 전래 명작을 추천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하면 감정 조절이 어렵고 충동적 행동이 증가합니다. 변덕이 심하고 계획은 많고 포기가 빠르지요. 외부의 불필요한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고 집중력도 떨어지죠. 인성과 학습, 그리고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전두엽입니다. 그럴 때 보여주는 책이 전래이고 전문가들이 권하는 필독서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 과정을 통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같은 동화책을 반복해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조금만 자극 주어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기에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 해학을 통해 권선징악이라는 뚜렷한 교훈을 배우게 하는 거지요. 고민 세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겁을 내고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이때 엄마들이 어느 함정에 빠지냐면요.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 무서워한다? 겁을 낸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으면 무서워해야 해요? 아니어야 해요? 당연히 무서워해야 해요. 다만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글과 그림의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유아 시기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잘 된 아이는 결과만이 아닌 과정의 중요성 속에서도 도덕적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래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 중 아이에게 적합하도록 표현이 다듬어지고 재구성된 이야기로서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가 담겨 있어요. 고민 네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늦지 않았나요?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 4학년. 예전에는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였다면 이제 머리, 가슴 둘 다 따뜻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성과 학습을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편된 전래동화라면 사회가 어려워지는 3, 4학년에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4학년이면 한국사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옛날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아이들은 처음 사회를 만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느낍니다.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우리 문화가 담긴 옛 이야기 속에서 전통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한국사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교원 전래동화는 풍부한 의성어와 의태어, 속담과 같은 관용어가 많이 들어있어 학년기인 3, 4학년부터 빛을 발하게 된다고 어머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발이 덥다, 손이 크다 등의 관용어와 속담이 들어있는 어휘력과 표현력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전래동화를 듣고 읽다 보면 언어 역량,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생활문화사에 대한 언어 이해, 사고 능력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고민 다섯 번째입니다. 다른 회사에도 전래동화가 많던데요. 당연히 망설여질 수 있어요. 교원책이 특히나 사회, 과학 통합 부분에서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언어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래나 명작은 비교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검증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문일치 여부, 인과관계와 권선징악의 뚜렷한 결말로 인성과 학습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지 와, 이렇게 다르구나 스스로 느끼게 되실 거예요. 부모님께서 아이의 눈높이에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살펴보신다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고민 6번째. 형이 보던 거 혹은 물려받는 책으로 보면 안 되나요? 그거 아세요? 그 옛날 우리 엄마도 저희도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도 국어를 배워요. 그럼 그때 우리가 배웠던 국어책이 지금의 국어책일까요? 똑같이 국어 수학이라고 쓰여 있고 막상 배우는 내용도 비슷해요. 이처럼 옛날 이야기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책을 읽기 전, 읽기 중, 읽은 후의 활동들이 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재구성됐죠. 특히 전래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고전 문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면 어쩌죠? 그래서 책도 다시 나오는 겁니다. 책을 모르는 사람은 2%만 같아도 안 사지만 책을 아는 사람은 2%만 달라도 책을 산다고 해요.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아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측하고 분석해서 제대로 된 처방전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물으면 선뜻 답을 하기 어렵지만 두려운 건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일자리입니다. 그 어렵다는 의사와 변호사마저도 인공지능에 대처되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기사를 참고해보면 7가지 역량을 말하는데 그중에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감성 능력 등 바로 인성적인 부분들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